뭐 못 찾아봐? 왜? 뭐 어쩌라는 거야? 엄마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한테 하는데 그러니까 이 행동이 나쁜 거야? 안 나쁜 거야? 엄마가 화를 내서 기분이 안 좋았어 어쩌고. 부모님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훈육은 무조건 해야 된다. 당연히 필요하고요. 훈육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훈육이 없으면 제대로 된 사회화된 인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훈육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훈육은 뭐냐면 품성이나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교육적인 거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내거나 체벌하거나 단순하게 혼내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TV 나올 만한 아이들? 당연히 봤습니다. 항상 학교에 유명한 친구들이 있어요. 한두 명은 꼭. 뭐 수업 시간에 창문으로 뛰어내려요. 뭐 1층인데 1.5층 정도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막 그러면서 욕두문자를 해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본인 이제 마음과 머릿속에서 뭔가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막 나가요. 뛰어나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가 난다고 창문 손으로 피철철 나고 그리고 위험한 물건 있잖아요. 가위 막 들면서 너 죽인다, 너 가만 안 있는다. 선생님 막 이것보다 좀 귀여운 거는 수업 시간에 막 뒤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덤블링 하는 거예요. 저지하면은 못 찾아봐 막 그러면서 왜? 뭐 어쩌라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꺼져! 막 찾아보는 친구들한테 막 씨 어쩌고 막 선생님한테 우리 찾아보자.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요. 부모님 말은 전혀 안 듣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왜는 아빠를 왜 이렇게 무시해? 이 정도가 아니고요. 부모님의 그 어떤 지도도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귀에 안 들어오고 아이가 그냥 자기 제멋대로 하는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었어요.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학교에서 통제될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정말 힘들었죠. 사실은 어느 정도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6개월이 기준이거든요. 36개월 전의 부모의 행동과 그 이후의 행동이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이거를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36개월 만 3세부터 훈육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방식이 그때부터 완전 달라지는 거. 그 전에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0개월 에서 24개월까지는 굉장히 부모와의 애착, 신뢰관계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 돼! 부정어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애초에 그 위험 상황이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치워주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랑 있는 게 내가 되게 안전하고 믿을만하다. 이게 이제 완전 정착이 돼야 그 다음부터 뭔가 가이드가 필요하고 개입이 돼야 될 때 부모님이 해주는 말은 믿어야겠다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어느 정도의 훈육이 시작이 되는데 막 강력하게 너무 많은 제한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는 불필요하죠. 아이가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이거는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이거 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정도로만 해주는 거. 그 정도도 훈육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6개월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랑 막 싸움도 시작되고 밀당도 하고 아이가 간도 보고 막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부모님이 엄격하고 단호한 기준으로 사회적 규칙 그리고 규범을 알려주시는 그런 훈육이 제공이 돼야 되죠. 왜냐면 어느 정도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생기고 있을 때부터 가이드를 주셔야 돼요. 그 규범이 뭡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렵죠. 왜? 가정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가정은 굉장히 느슨한 가정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부모님 자체가 너무 도덕적 기준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게 뭐지? 를 가지고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일관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생활습관 같은 거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인 거. 아침에 예를 들면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옷 입고 간다. 근데 그걸 안 해요. 막 일어나자마자 그냥 막 간다고 하고 근데 부모님은 막 꼴 보기 싫어요. 그거 훈육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되시잖아요. 내가 봤을 때 청결이 너무 중요한 이슈야. 우리 가정에서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그러면 훈육해서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막 들을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는 정리 같은 거 신경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가정 내에서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규범, 여기서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호하게 얘기해 주시는 태도가 중요하다.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는 게요. 잘 못하셨네요가 아니고요. 잘못했다고요. 그릇된 방향으로. 그래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훈육인지 아시는 거 그리고 훈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는 거 이 두 개가 일단 필수다. 훈육이 일단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적인 개입이니까
답을 딱 줘야 된다라는 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 말 들어야지라는 입장으로 자꾸 표현하시거든요, 부모님은. 그 가방 정리를 꼭 해야 되나요? 도덕성에 문제가 있나요? 가방 정리를 안 하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본인이 원하는 걸 아이한테 하라고 하면서 그거를 훈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요. 많은 경우의 수로 아니 자기는 안 하면 나한테 하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훈육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부모님의 감정 표출, 이래라 저래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 들을까 말까 아이도 고민하고 엄마 아빠는 말 들어야 돼. 근데 아이가 이제 계속 압박을 하면 싫을 수 있잖아요. 싫어 이러는 순간 이제 와르르.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화, 빵. 그래가지고 결국 훈육이 실패하고 부모님이 그래서 양육 효능감이 떨어져요. 훈육을 꼭 언제나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양육 효능감으로 떨어지면서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확 낮추는 거죠. 그래서 또 좌절감 때문에 이제 혼냈다가 사과했다가 A few moments later. 반복되잖아요. 실제로는 마음속에 일관된 가치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 부분은 이미 부모님이 잘 지키고 있으시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훈육하시려면은 그 규범이, 그 규칙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항상 표현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지켰을 때 너 이거 지켜야 되는 건데?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엄마들보다 아빠들은 더 모르잖아요. 아빠한테 좀 보여주세요. 아니 아이를 부부가 키우는 거잖아요. 엄마가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는 부부가 키운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아빠들이 주문처럼 외우셔야 돼요. 부부가 양육을 한다. 물론 그 상담이나 이제 훈육이나 이런 개입을 통해서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약물치료 같은 걸 병행한다? 그럼 완전 효과가 있죠. 근데 그 정도까지 심한 경우에 사실은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점점 심해지는 것도 있고, 저희 이제 센터에는 오히려 관심 되게 많으시고 작은 행동에도 어떡하지? 너무 걱정돼. 오히려 불안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정말 너무나 심해서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되기 전에 훈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타이밍과 부모님의 태도. 그러니까 아이는 어쨌든 부모님이 제공하는 걸 쭉쭉 흡수해요. 스펀지예요, 완전. 물론 압도적인 기질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손 쓸 수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빠랑 엄마랑 하는 훈육은 같아야 돼요. 왜냐면 훈육이라는 거는 품성, 인품, 그 다음에 도덕성을 위한 교육적 개입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견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준이 엄마 아빠가 다른 거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엄마 아빠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걸 하면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걸 아이한테 주는 건데 누구는 훈육을 하고 누구는 안 한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똑같은 기준으로 훈육을 하셔야 돼요. 이제 가족끼리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밥을 먹다가 말고 이 숟가락으로 막 땅땅땅 내려치고 옆에 동생, 가족은 막 때려요. 이거 훈육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모두가 당연히 훈육해야 되죠?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아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이제 부모가 다른 훈육을 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아빠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순간 아이 입장에서는 혼란이 와요. 근데 이 행동이 나쁜 거야? 안 나쁜 거야? 엄마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한테 하는데 아빠는 별 얘기를 안 하네? 그러면 뭐야 그냥 엄마는 엄마가 싫으니까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거잖아? 라는 이상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왜 안 해야 되는데? 이제 엄마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먹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도 당연히 야 너 지금 그 행동 나쁘다. 하면 안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하면 우리 이제 이 식당에 있을 수 없어. 라는 식으로 해주시던가 최소한 엄마의 훈육을 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난 시끄러우니까 좀 가만 밥이나 먹자. 밖에서 일을 하고 왔으면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이제 아이에게서 엄마의 권위를 뺏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훈육도 이제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일치된 기준으로 일치되게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아이가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건지 말아야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힘싸움으로 갈 수가 있다. 36개월 미만이어서 애착이라던가 정서적 지지, 신뢰가 중요한 그 상황에서 부모님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 부부끼리 사이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서로 굉장히 지지체계가 잘 돼 있고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어머니께서 훈육을 할 때 아빠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아빠는 당연히 엄마에게 동의하겠지. 엄마의 훈육 기준은 우리 집의 전체적인 규칙이겠지. 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님보다 아이가, 그러니까 아래라는 게 서열상 뭐 이런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부모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거를 팍팍 풍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야 어떤 훈육을 하건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은 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환경적인 거를 잘 다져두셔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왜냐면 어차피 맞아가지고 될 것 같은 아이? 그 언제까지 때리실 건가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리고 매를 계속 맞으면 무뎌져요. 맞아도 돼. 이거 빨리 맞고 끝나는 게 나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체벌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의 정서, 막 신체적 학대. 저는 그런 거는 솔직히 다 집어치고 효과성을 보시라는 거예요. 체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없다. 근데 그거를 체벌하지 않는 이유를 막 정서적인 거, 아이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런 데서 굳이 찾으실 필요도 없어요. 부모와 아이가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돼 있고 신뢰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해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믿으니까. 그리고 이걸 어겼을 때 그 사람들이 실망할 것도 알아요. 그래서 훈육 이전에는 안정적인 애착, 신뢰, 그 다음에 정확한 가이드, 규범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이제 방법, 단호하게 한다. 구구절절 설득하지 않는다. 저는 아이한테 따뜻하게 격려하는 훈육을 하고 싶어요. 그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들어왔는데 일을 개떡같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라떼는 말이야. 단호하게 되게 사무적으로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아이한테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감정을 담거나 어떻게 보면 아니 이걸 왜 못해? 아니면은 아까 말했잖아. 그러면은 아까 말한 건 기억이 안 남죠. 지금 화를 내고 있네. 이것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감정을 빼야 돼요. 왜냐면 말을 했을 때 감정이 들어가면요. 말 내용이 와닿는 게 아니고요. 감정만 기억에 남아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화를 냈어. 나한테 짜증을 냈어. 이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나한테 또 화를 냈잖아. 왜 저러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훈육법으로 방에 혼자 들어가서 반성하게 하는데 괜찮나요? 저는 그 아주 불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 지나치게 믿으시는 건데 아이는 발달 과정 중에 있잖아요. 사고가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양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뭘 줘야죠. 그러면 혼자 생각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생각할 수 있게 뭔가를 계속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했으니까 들어가서 생각해. 뭘 생각하다가 나올까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많다. 혹은 부모님에 대한 분노만 가지고 있다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밥 먹을 때 유튜브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식하러 안 가셔야죠. 간단해요. 외식하러 안 가면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면 돼요. 이거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안 앉았네, 기회 다 됐네, 나가자, 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못 하세요. 사실은 영상을 틀어준 거는 부모님 편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아이한테 힘들어도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걸 지켜야 되고 그거 같이 연습해보자고 하신 게 아니고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좀 편한 방법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불편한 길을 가셔야 아이도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안 가지고 나가서 먹어보고 난리를 친다. 꼭 그거 있어야만 된다고 때를 쓴다. 아니 그런 건 없어. 식사 시간은 원래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끼리 대화를 하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밥을 먹는 거야. 알려주셨잖아요. 때를 쓰죠? 이거 못 지키면 우리 외식 못해. 또 알려주셨죠? 때를 써요? 집에 간다. 끝. 한 번 하면 쉬워요. 왜냐하면 아이가 효과가 나타나는 게 보이거든요. 저 지금 실수잖아요. 단 한 번도 영상 보여줘 본 적 없어요. 밖에서 단 한 번도. 아이 자세를 고쳐주려고 몸에 손을 댔더니 제 손을 탁 치더라고요. 어떻게 훈육해야 할까요? 몸 신체적으로 제압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말로 해봤자 계속 때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체로 제압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꼭 나서셔야 되는 거죠. 엄마가 제압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벌써 내가 엄마를 이길 수 있나? 이거를 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봤자 엄마가 딱히 그냥 하지 말라는 말만 하고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네? 그럼 계속 하는 거예요. 벌써 폭력을 쓴다는 거는 그 힘의 논리를 아이가 알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강력한 가족 중에 누군가가 힘으로 제압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매를 든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신체적으로 제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지 좀 무섭게 오고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힘이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도 되게 세요. 7살만 돼도 힘이 센 친구들은 엄마가 제압하는 거는 어려움이 벌써 생겨요. 훈육하던 중에 아이가 저를 약올려서 욱해서 소리 지르고 화내버렸어요. 야! 뭐야! 뭐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 확 나올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거가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부모님도 감정이 있는 인간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것까지 막 억누르면 오히려 배워야 될 걸 못 배워요. 저렇게 정서 표현을 아예 안 하는 게 맞나? 이걸 배우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려줄 때 딱 이제 감정을 절제하시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그거 왜 나쁜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으시고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얘기할 때 뭐 아까 그런 거 아니면 오늘 낮에 이랬던 것 때문에 사실은 엄마가 아빠가 되게 놀라가지고 화가 좀 났어. 나의 이러이러한 행동이 너에게 어떻게 느껴졌니? 라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 나는 막 화를 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별다르지 않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요.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막 정서적으로 부정정서에 압도돼서 힘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느껴졌는지 물어보시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구나. 그냥 앞으로 안 그럴 거지? 그냥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미안하단 말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 흥분해서 아이를 거기서 막 쥐잡듯이 잡으신 게 아니면 뭐 미안할 건 없죠.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난 건데 놀랐지? 엄마가 아까 많이 화가 났어. 그러면 뭐 엄마가 화를 내서 기분이 안 좋았어 어쩌고 그럴 거거든요. 자, 알죠? 저희 아이도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걸 느꼈구나. 어쩔 수가 없더라고. 넘어가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러니까 나의 감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시는 거고요. 훈육한 그 상황, 그러니까 왜 그게 나쁜 건지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히 설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막 난리치고 나쁜 거잖아요. 왜 나쁘냐면 남들이 어쩌고 저쩌고 설득할 필요가 없거든요. 부모님들이 또 생각보다 자존심 때문에 정말 미안할 때도 미안하단 말 안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그걸 안 하려고 나도 노력할게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절대 안 그럴게. 앞으로는 절대 안 그래. 이러면 다음에 또 그러면 약속 안 지킨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할게 라고 말하시는 게 그러니까 말을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난리치는 거는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화 또 팍 냈을 때 절대 안 그런다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할게 라는 말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이를 막 존중해야 된다. 아이의 정서가 걱정된다 이러면서 해야 되는 훈육도 안 하시는 부모님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건 아이를 존중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을 해야 될 때는 조금 단호하고 정확하게 부모님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제대로 지도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